60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거울을 보니 피부는 탄력이 있고 허리는 곧으며 무릎은 쑤시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훨씬 가볍습니다. 혹시나 젊었을 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건강을 더 챙겼더라면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남기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60대의 시작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을 넘어가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60대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다시 꿈꿀 수 있는 시간, 남은 인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쉽다, 뭔가 허전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60이 넘으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는 삶의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 독립하면서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바쁘게 살아가던 가족들도 예전처럼 자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위축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더 가치 있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긴다면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준비, 취미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삶.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60대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을까? 여러분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은 60대 이후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건강관리가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유럽 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치매 발생률을
40% 이상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IA는 고립된 노인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꾸준히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셋째, 경제적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이 더 좋고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취미 생활은 인생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기존의 취미 활동을 지속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운동과 같은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후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0대 이후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해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건강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력 운동은 골다공증을 막아줍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의료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작은 통증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라. 인간관계는 60대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사람들 중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입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때로는 감정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소속감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친구를 사귀거나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주변에 친구가 없다면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가면 60대 이후에도 삶의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합시다. 3.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라. 노후의 삶에서 경제적 준비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면 건강을 잃을 때마저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심리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 중 50%가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지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은퇴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일찍부터 금융 계획을 세워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단지 돈을 모은다는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후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경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조언으로는 소비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재정 점검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60대가 되면 더 이상 경제적 문제로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취미를 가져라. 60대 이후에 취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취미가 주는 재미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어떤 취미를 가질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의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취미로 삼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요가나 수영은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의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취미를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60대 이후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삶의 보상을 받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갖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그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60대 이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자립하고 더 이상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도 그 행복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사례. 최진우는 오랫동안 건강을 뒷전으로 미뤄왔다. 젊었을 때는 회사와 가족을 돌보느라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은퇴 후에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찼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라며 운동과 식단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우는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친구는 진우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우의 얼굴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진우는 이제 건강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식단에도 신경을 쓰며 요가와 가벼운 근력 운동까지 병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몸이 무거워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기분도 한결 밝아졌다. 자신을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니 남은 인생이 더 즐겁게 느껴졌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한 사례. 이정민은 은퇴 후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만남들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문득 이러다 고립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은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슴 깊이 쌓여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풀렸다. 그날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인간관계를 챙기기 시작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 모임에 가입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취미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순간 정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이제는 매주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잡고 가족들과도 더 자주 연락하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따뜻함이 그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었다.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한 사례. 박경수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은퇴 후의 삶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지만 막상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자 불안감이 밀려왔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생활비 상승이 걱정됐고 남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재정관리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연금과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전한 금융상품에 조금씩 투자하면서 점점 경제적 안정감을 되찾았다. 처음에는 숫자와 금융 용어가 낯설어 어려웠지만 점차 이해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몇 개월 후 경수는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꼈다. 이제는 매달 예산을 짜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면서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을 덜어내고 나니 오히려 인생을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취미를 즐긴 사례. 김영자는 은퇴 후 하루하루가 무료했다. 젊을 때는 항상 바빴고 퇴직하면 여유롭게 쉬고 싶었지만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던 영자는 망설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강좌에 등록했다. 첫 수업에서 붓을 잡은 순간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조심스럽게 색을 섞어가며 첫 그림을 완성했을 때 영자는 잊고 있던 성취감을 느꼈다. 강사와 친구들이 칭찬해주자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 그리는 것이 즐거워졌고 매일 아침 수채화를 그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취미를 가지니 하루가 더 실했고 인생이 한층 더 풍요로워졌다.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사례. 조혜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삶을 거의 잊고 살았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하면서 문득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혜진은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떠올렸다. 예전에는 가족을 챙기느라 늘 미뤘지만 이번에는 결심했다. 혼자 여행을 떠나 낯선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내 거리의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만끽했다. 그 후 혜진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예전에는 늘 가족을 우선으로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와 성취,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바쁘게 살았고 미래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득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젊은 날은 그야말로 치열한 나날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생활이 팍팍했기에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했고 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것을 얻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창 일할 때는 지금은 바빠서 가족을 챙기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다 보상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 곁에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와의 추억이 거의 없다고 했고 아내는 내게 마음을 닫아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내 성공이 가족의 행복과 같을 것이라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제야 부랴부랴 가족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내는 그동안의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후회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늘 남들의 평가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남들은 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는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십시오. 젊을 때는 몸이 쉽게 회복되기에 건강을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서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잘 관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날부터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며 몸을 아끼십시오. 건강은 후회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위해 친구를 멀리하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내 주변에는 오랜 친구들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지나고 보면 한순간입니다. 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순간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 더 아쉬운 것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내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꿈꾸고 도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보다 성취와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